네, 앞서 정광훈 목사가 자신들은 10년치 교회 신도 명단을 당국에 다 줬는데 왜 우리 보고 자꾸 허위로 냈느냐, 가짜로 냈느냐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앞서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정말 정광훈 목사 측 또 교회 측이 제대로 된 명단을 다 준 건 맞아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예. 거죠. 이제 등록 신도 900명의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다는 거고요. 예. 서울시에서는 그것 중에 상당수가 허위일 뿐더러 실제로 교인이 900명 같지도 않다. 최소로 잡아도 2,000에서 3,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진짜 명부를 찾아야겠다라면서 지금 어제도 새벽까지 대치를 했고 오늘도 이제 또 한 번 가서 명단 확보를 시도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4,000명이 넘는다 우리 신도가 이런 말을 버젓이 신도들이 했던 이제 흔적들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정확한 걸 가서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게 오늘이라도 명단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명단을 확보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자체로부터 검사 대상자로 통보받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검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이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도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벌써 60명이 넘어갔어요. 전국적으로 계속 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지금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실례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당시에 전세버스 44대를 통해서 한 1,400여 명 정도가 올라온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 대해서 지금 그 신원을 파악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게 63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1,400명 정도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확보된 명단은 63명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부산 시민들 모습이 찍힌 영상이 있거든요.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교통위에서만 보다가 이 우연이에요. 저희도 우연히 봤습니다. 아이고. 웬일이래요? 아이고. 부산서 오셨네.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네, 당시 인솔자가 한 37명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지난 19일까지 이들한테 이 명단을 제출을 해라. 같이 올라와 집회 참석자의 명단을 제출을 해라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19일까지는 아무도 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명이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게 합계가 된 게 63명입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에서도 계속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든지 나는 그날 집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든지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명단 접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이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다음에 고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장면이 이제 신혜식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방송한 화면인데 앞에 지금 이제 화면 나옵니다. 버스 앞면 유리에 부산 22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4대가 왔고 저 버스는 22번째 버스예요. 그러니까 한 버스당 꽉 채우면은 45명이 들어간다고 보니까 산술적으로만 해도 진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전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고작 63명의 명단만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 동원 주체가 저희가 이제 기독자유통일당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최은미 기자, 목사들이 주로 인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 이 버스 담당자들, 그러니까 총 79대의 버스가 예. 동원이 됐고 그 79대 버스 각각의 담당자들을 이제 제보를 받았다. 그 리스트를. 그러니까 79대의 담당자면은 79명일 거잖아요. 뭐 70여 명의 담당자들 연락처를 버스 담당자들 예. 연락처를 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그 연락처에 나온 번호로 직접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보니까 실제로 전화 받은 사람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예. 30명 정도가 실제로 현직 목사님이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직 목사가 버스를 대절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 교회 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비단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어떤 개신교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예. 추정이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던 목사님들 중에는 내 이름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예. 그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가기는 갔는데 내가 그 방역이라든지 뭐 체온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예. 다 철저히 수칙을 지켰다라면서 검사를 받지 않겠다. 내가 검사를 예. 왜 받아야 하느냐라면서 지금 사랑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고 인솔을 했던 것이 목사들이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전체 우리나라 목사들이 모두 다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이 일부 목사들의 얘기일 텐데 좀 걱정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부 기독교 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못지않게 정광훈 목사 못지않게 상당한 불신감을 신도들에 계속 심어주는 경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정세균 총리가 그제죠. 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예. 이 소속 교회에다가 대표회장 명의의 단체 문자를 발송을 예.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단체 문자인데 예배 금지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생명과 같은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진다라면서 이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이런 문자를 발송을 한 겁니다. 예. 이 한교연에 보면 현재 39개 교단하고 한 10여 개 단체가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성은 사실 없어요. 39개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규모는 또 작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표 목사인 권태진 목사가 하나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배 강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으로 믿는다라는 의미다라는 알듯 모르듯한 예. 이런 인터뷰를 한 것도 있습니다. 뭐 벌금이 나오거나 뭐 이런 과징금이 나오면 자신들이 대신 내주겠다 이런 뜻이겠지만 신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예. 특히 이제 목사들은 사실은 사회적 지도자들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신도들을 좀 올바른 길로 또 신의 섭리에 맞게 신의 교리를 알려주고 신의 섭리에 맞게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될 분들인데 되려 이분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8.15 집회에 참석했던 한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강남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의 어린 두 손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예. 그 할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분명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인솔했던 목사님들 예. 그리고 그 교계에 계신 분들이 말하는 걸 믿었을 겁니다. 안전하다, 예. 괜찮다, 그럴 일 없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근데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예. 아프지 않을 두 어린 손자에게 코로나19라는 아픔을 줬어요. 그 할머니의 마음도 찢어질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한교연의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교연이 오늘 해명을 했어요. 저 문자는 잘못된 거다. 예. 내부 혼선으로 나가지 말아야 될 문자가 나갔다. 이게 사실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니까 내부 혼선으로 나가지 말아야 될 게 나갔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수정된 걸 냈는데 예. 그 수정된 문자에도 여전히 대면 예배는 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예. 근데 뭐 모든 책임을 한교연이 함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죠. 근데 모든 책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과징금 얘기하셨죠. 저는 여기 구상권까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책임까지 다 질 각오가 돼 있다면 하세요. 예, 이렇게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여기 지금 덕분에 배지를 차고 있습니다만은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이 경찰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고통은 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역 당국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저분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 예. 근본적인 방어 이걸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지금 의사분, 간호사분들 또 경찰력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방역 활동하시는 그렇죠. 방역 분들, 활동 하시는데 지금 예. 저게 방역 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역복 저게 보기만 엄청나게 해도 덥습니다. 덥습니다. 예, 사실 예. 날씨가 보면 뭐 34도, 대구 같은 경우 37도까지 예. 지금 폭염이 있는 상황인데 저거 금방 입어보면 기자들이 현장 체험한다면서 한번 입어봤더니 뭐 5분도 안 돼서 땀이 엄청나게 나고. 예, 고글도 써야 그렇죠. 되고. 왜냐하면 예. 저게 또 지금 환자 이제 지금 현재 예. 확진자 검사 수가 예전에 지금 평상시보다도 한 10배 정도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구청에 인력을 댈 수가 없어서 지금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8월 15일 날 그날 이제 집회 이후에 지금 잠복기가 서서히 오늘부터 예.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오늘부터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오늘 300명이 넘어섰는데 정말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클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직접 접촉하는 예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또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지난 15일 날 이후에 확진됐던 게 다음 주에는 더 크게 확산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지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신천지 때 보십시오. 그때 하루에 뭐 1,000명씩 예.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서울 지역에서 나온다고 하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떤 면에서 봉쇄라도 할 수가 있지 예. 서울은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예. 이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경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어떤 암흑기가 면에서 오는 보면 거죠. 나라가 예. 있어야지 종교도 있고 뭐 다 모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여야 정치적 진영을 예. 떠나서 일단 가장 국민의 건강공이 우선되는 시점입니다. 예. 근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어제 대치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현재 변호사가 있었어요. 김태일 기자. 저분도 정광훈 목사 옆에 있었잖아요. 연단에 서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옥순 씨도 지금 확진 판정받았고 저분도 자가격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밀접 접촉자기 때문에 예. 자가격리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근데 현장에 지금 저렇게 버젓이 이제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글쎄요, 저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들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프레스 인에서 그 사람들 얘기 다뤄보겠습니다.